자,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총정리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야겠죠. 교과서 18페이지입니다. 개화파가 형성되고 위정 척사 운동이 전개되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를 개화와 척사의 대립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개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 시간부터 꾸준히 설명했어요. 서양과 어떻게 하겠다? 서양을 인정하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서양과 친하게 지내면서 서양의 배울 점을 배우겠다라는 것이 개화 정책이라며, 반면에 척사는 서양을 어떻게 하자? 배척하자. 서양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서양을 물리쳐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왜? 우리를 병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척사였습니다. 척사. 아시겠죠? 척사운동. 자, 그래서 이런 1880년대에 오면 이제 조선에서는 개화와 척사의 대립이 매우 심하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개화와 척사의 대립으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모군란인데, 이 이모군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러면 이모군란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화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합니다. 1880년 이후부터 개화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합니다. 왜? 1870년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됩니다. 맞죠? 그러면서 통상 개국론자들이 이런저런 활동을 해서 민씨 세력과 결탁을 해서 힘을 합쳐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된 거죠. 그 이후에 미국과도 수교하고 다양한 수교를 하는 가운데 당연히 1880년대 개화 정책이 추진이 된다는 겁니다. 정부에 의해서. 자, 그리고요,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통상 개국론자들의 후예들이었던 이들이 개화파를 형성합니다. 개화파를 형성해서 이 개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죠. 그러면 개화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은 개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관이 필요합니다. 기관.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문이라는 것은 관청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문은 관청. 통리기무아문. 통자는 통상. 외국가 통상하는 모든 업무를 담당하겠다. 이런 겁니다. 외국가 모든 업무. 그러니까 개화 업무를 총괄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코로나 업무의 대부분을 누가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질병관리본부, 줄여서 질본이라고 하죠. 그들이 질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지금 총괄하고 있듯이 이런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업무를 어디서 총괄한다? 그렇죠. 통리기무아문에서 총괄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기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별기군이라고 해서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신식군대인 별기구. 그 다음에 방문국, 기기창, 우정국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방문국은 신문입니다. 신문을 판촉하기 위한 기구였고요. 기기창은 기술, 무기입니다. 무기를 만들기 위한 공간이었고, 우정국은 우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기구들. 그러니까 근대의 여러가지 시설들, 서양의 시설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다. 통리기무아문을 중심으로 별기군, 방문국, 기기창, 우정국과 같은 다양한 기관들이 설립이 되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우면서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조사 시찰단, 영선사, 보빙사와 같은 여러가지 시찰단들을 보내서 외국을 돌아보고, 외국에서 이런 발전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조사 시찰단은 일본,
영성사는 청나라 중국, 그리고 보빙사는 미국,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 우리나라 똑똑한 사람들을 파견해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배웠다. 이게 바로 개화파들의 개화 정책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개화 정책이 추진되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척사파들이 반대운동을 하겠죠. 사실 80년대에 척사파들이 활동한 것은 아닙니다. 척사파들의 활동은 186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1860년대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1860년대는 흥선대원군 시기입니다. 흥선대원군 시기에 이 척사파들은 어떤 운동을 했을까요? 그렇죠. 통상반대운동. 이때는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죠. 이것을 지지했다는 겁니다. 흥선대원군을 지지하면서 60년대 척사파들은 통상반대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아시겠죠? 흥선대원군을 지지하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했다. 자, 70년대는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까 말했는데, 그렇죠. 강화도 조약이 있었죠. 통상 개국론자들을 중심으로 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죠.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건 뭡니까? 그렇죠. 외국과 이제 교역을 맺는 거죠. 외국과 교역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항 반대 운동. 아시겠죠?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나라가 서양과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 일본에게 뭐 부산, 원산, 인천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이것을 누가 강화도 조약을 반대하고 계약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60년대 흥선대원군을 지지하고 이해갑니까? 아시겠죠? 계약 반대 운동. 마지막에 이제 80년대는 어떻게 척사 운동이 일어났느냐? 자, 이들이 이런 계약파들이 수많은 외국에서 공부하잖아요. 여기서 외국을 갔다가 이런 책을 갖고 옵니다.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조선에 갖고 옵니다. 이 조선 책략이라는 것은 어떤 책이냐면은 조선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청나라 사람이 썼어요. 청나라 사람이 이 책을 써서 줬습니다. 그러면 조선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이제 조선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일단은 개화를 해야 된다. 개화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을 열어서 개화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방아를 해야 된다. 방아는 뭐냐면 여기서 말은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러시아를 막자. 러시아를 견제하자. 그리고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유명한 말이 뭐냐면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그러니까 중국, 일본, 미국과 연합해서 러시아를 막아야 된다. 조선이 나아갈 길은 이거다. 이렇게 주장한 책이 바로 조선 책략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조선 책략이 유포되자 척사파들이 반발하는 운동이 있으니 바로 80년대의 위정 척사 운동입니다. 이때 80년대 이것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개화 반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중국, 미국, 일본 전부 다 우리나라를 노리는 나라다. 뭘 러시아가 문제냐. 얘네들 다 문제인데 왜 굳이 러시아만 막아야 되냐. 이것은 잘못됐다. 분명히 의도가 있다. 이 개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아시겠죠? 60년대 통상 반대, 70년대 개항 반대, 80년대 개화 반대. 이런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이 내용을 필기해서 여러분 역사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1880년대 개화를 추진하려는 개화파와 이를 반대하는 척사파가 대립하였다. 1880년대 개화를 추진하려는 개화파와 이를 반대하는 척사파가 대립하였다.